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노인들의 의료와 주거 복지 서비스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케어 안심주택이 경남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6일 지방선거 하동군수 선거 핵심 현안과 함께 6명의 예비 후보는 누군지 짚어보겠습니다. 2년 동안 4배나 오른 해운 물류 비용이 유가 폭등으로 또다시 출렁이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건설 현장은 물론 제조업까지 나쁜 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령 인구가 급속하게 늘면서 노인들의 주거 환경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저렴한 임대료를 내면서 장기간 머무를 수 있고 각종 의료와 복지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고령자 케어 안심주택이 경남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김해시 부원동에 문을 연 고령자 케어 안심주택입니다. 10층 규모의 건물에 모두 37가구가 지낼 수 있는 생활공간과 휴게실, 건강검진실 등을 갖췄습니다. 특별한 병이 없는데도 마땅히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요양병원을 전전하거나 주거가 안정되지 않은 65살 이상 고령자들이 입주 대상입니다. 7만 원 정도의 월세만 내면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고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퇴원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3개월까지 단기로 지낼 수도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가 사업비 45억 원을 모두 부담했고 김해시가 운영을 맡습니다. 어려운 세대의 노인 할머니, 독거 노인, 또 취약계층들에게는 아주 큰 보금자리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입주자들은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텃밭을 가꾸거나 치매 예방 운동을 하는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의료 서비스도 지원받습니다.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가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령자들이 사는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람과 지역사회를 이어주는 공간이란 뜻에서 이름도 가야 이음체로 지었습니다. 알 치료라든가 방문 간호라든가 이런 거는 병원 서비스하고 연계해가지고 방문 서비스하고 저희가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특화된 서비스를 진행해볼 예정입니다. 김해시는 개원을 앞두고 있는 김해 시립요양원과 연계해 고령자 통합 돌봄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WHO 세계보건기구 고령 친화도시 가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6일) 지방선거 3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치단체장 후보들과 최대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동군수 선거를 이종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동군의 최대 현안은 찬반이 뜨거운 하동알프스 프로젝트와 갈사 대송산단 기업 유치, 내년 5월 개막하는 세계 차 엑스포입니다. 하동은 역대 선거에서 보수 후보가 모두 당선됐고 지난 대선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24.51%포인트 차로 이겨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2018년 선거에선 윤상기 형 군수가 민주당 이홍곤 후보를 불과 1224표 차로 이겨 이변이 벌어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강기태 전 민주당 경남선대위 대변인이 단독 후보로 출마합니다. 국민의힘은 3선에 도전하는 윤상기 현 군수와 하승철 전 하동군 부군수, 이학희 전 하동군청 기획감사실장에 이어 하만진 현 한국기부운동연합 회장과 이정훈 전 경남도의회 의원 등 5명이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선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간 양자 대결 구도지만 국힘 후보들 간의 선거법 위반 맞고서로 경선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데다 컷오프 결과에 따라 무소속 출마자가 나올 수 있어 3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승입니다. 요즘 가뜩이나 비싼 해운 운임인데 국제유가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코로나19 도시 봉쇄로 발이 묶여있던 중국발 물류까지 한꺼번에 풀리는 날엔 또 한 번 홍역을 치를 것으로 우려됩니다.
박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서구에 있는 식품 수출기업 희창물산입니다. 전 세계 30여 개 나라에 K푸드, 한국 농축수산품을 수출하면서 지역 대표 기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업체의 물류 비용은 해운 운임이 상승하면서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2년 사이 매출이 45% 늘며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음에도 물류비는 44억 원에서 168억 원으로 무려 378%나 폭등한 겁니다. 저희들은 그나마 그래도 적정 부분까지는 이게 다 반영이 돼서 수출가가 산정됐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 편이죠. 이 물류비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뭐 수출을 포기한 것도 많을 것이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해상 물류 비용은 급속도로 늘었습니다. 지난 2020년 1000이하를 맴돌던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올해 초 5100을 돌파한 뒤 현재 4200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 이전보다 4배나 높은 수준입니다. 최근엔 기름값마저 단기간에 오르면서 지역 수출 기업의 물류비 부담에는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상하이 등 중국의 일부 대도시들이 코로나19로 봉쇄되면서 잠시 해운 운임의 상승세가 주춤했지만 중국의 항만 봉쇄가 풀릴 경우 물류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해상 운임이 또다시 오를 수도 있습니다. 향후 5월부터 미국행 선복 성수기가 시작되고 중국의 항만의 봉쇄가 해제될 경우 다시 운임이 반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해운 운임의 상승은 물류 비용으로 전가되고 물류 비용의 증가는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 해운 운임과 물류 비용의 급등이 결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집 밥상 물가로 직결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많은 양의 비와 강풍이 예상됩니다. 창원을 포함한 5개 시군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비는 오늘 밤 경남 서부 지역부터 시작해 내일 새벽이면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이 최대 120mm, 그 밖에 경남 지역은 20에서 70mm가량이 예상되는데요. 비가 오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고요. 또 비는 시간당 30에서 50mm로 매우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어서 비 피해 없도록 사전 대비 단단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비가 오기 전까지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이 30도 내외로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 14도, 낮에는 27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곳곳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11도, 밀양 13도 내외를 보이고요. 낮에는 밀양 30도, 양산 28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10도, 산청 11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7도, 합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2.5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비는 내일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고요. 비가 그치고 환절기 기온 변화가 커지면서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폭등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산업 현장에 전방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자동차와 조선업계는 철판 가격 때문에 건설 현장에서 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서 일을 해도 적자를 걱정해야 한다며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기자입니다. 내년 4월 입주를 앞두고 공사가 한창인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2,6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공사 현장이어서 자재업체를 포함해 50여 개 하도급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철근과 콘크리트 등 건축자재 가격이 30%나 올라 공사를 하고도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관련 규정을 적용해서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면 하는데 중요한 건 민간공사는 어디다가 이거 보상받을 필요 없어요, 사실은. 광급공사의 경우 지방계약법에 자재별 가격 변동으로 15% 이상 인상되면 계약 금액을 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간공사에도 자재값 인상을 반영한다는 표준 계약서는 있지만 원도급사인 시공사가 자재값 폭등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면 하도급 업체 기성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이런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인수위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자재 가격을 납품 단가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모범 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한다는 긴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자동차와 조선업계도 심각한 원자재 가격 파동을 겪고 있습니다. 철강업계는 현대 기아차에 공급하는 강판 가격을 지난해 말보다 톤당 20만 원 높게 책정해 힘겨루기에 들어갔습니다. 조선업체에 공급되는 후판 가격은 지난해 하반기에 이미 톤당 40만 원 폭등해 수주 대박에도 적자를 면치 못했는데 올해는 더 오를 전망입니다. 지역상공계는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피해 사례 수집에 들어갔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생산 비용 증가와 물가 상승 압력이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원자재 수급 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점차 활기를 되찾고 있는 산업 현장에 원자재 가격 폭등이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올해 지역 경제 전망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 2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3.15 관련 사건 첫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진실화해위원회 창원사무소를 개소한 지 석 달 만의 성과인데요. 3.15 진상규명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 등을 진실화해위원회 조유묵 3.15 과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3.15 의거 관련 사건의 첫 조사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어떤 사건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3.15 참가자 이점덕 씨의 이제 불법 구금, 고문 사건인데요. 본인이 이제 직접 신청을 하지 못하셨고 동생께서 이제 대신 신청을 한 사건인데요. 피해자 이점덕 씨는 1960년 3월 15일 날 10대 후반의 나이로 부정선거 규탄 시위에 참여를 했다가 경찰서에 불법으로 체포되고 연행이 돼서 심하게 부탁, 고문을 당한 사건인데요. 당시에 이제 그 고문으로 인해서 특히 이제 머리에 많은 부상을 당하셔가지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병원을 다니시면서 사실상의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이제 후유증에 시달리고 계시고요. 지금까지도 요양병원에서 요양과 치료를 좀 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3.15 의거 참여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지난 1월 21일 날 창원사무소가 문을 열었는데요. 석 달 사이 한 100여 명 정도가 진실규명을 위한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창원사무소 개소가 가지는 의미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3.15 의거는 그동안 그 어떤 4.19 혁명의 한 과정, 아니면 이제 4.19 혁명의 촉매제라고 이제 인식이 돼서 그동안 이제 역사적, 법적 평가를 좀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62년 만에 이제 3.15 의거법이 통과가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3.15 의거가 소위 이제 창원 사무소가 개소됐다라는 거는 어쨌든 늦었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120여 건의 이제 신청이 들어왔는데 사실은 이제 국가폭력에 의해 하여튼 3.15도 마찬가지죠.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를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진상조사하고 명예회복을 한다라는데 어떤 창원사무소에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보고 지금까지 많은 신청이 들어온 것도 바로 이런 3.15 의거법 통과와 창원사무소 개소가 가져온 하나의 성과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3.15 의거 진실규명을 위한 신청을 올해 말까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고 그리고 향후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신청은 올해 12월 9일까지 이제 저희들이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청은 진화이 사무실, 저희 3.15 의거과는 물론이고 경상남도, 창원시에도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물론 서울에 또 계신 분은 또 서울 진화이에 이렇게 이제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간이 60년 3월 15일부터 4월 13일 전후로 이렇게 이제 기간은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청 대상자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유족, 그리고 이제 친족 관계에 있는 분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이한 거는 3.15 의거 당시를 목격했던 분도 신청 대상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3.15 의거과에 3.15 의거 관련 명예회복 신청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3.15 의거 진실규명을 받더라도 보상이나 배상을 받지 못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지금 이제 3.15 의거 참여자 명예회복에 대한 이제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아쉽지만
배상과 보상에 대한 규정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3.15 의거 진실규명자로 결정이 나더라도 그거 자체가 바로 배부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의미가 있다는 거는 국가기구 차원에서, 위원회 차원에서 3.15 의거 참여자 진실규명자로 결정이 되면 이후에 어떤 상황의 변화, 예를 들어 3.15 의거법의 개정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어떤 배부상의 어떤 법적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유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어떤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영화 한산 용해 출연 시사회 업무 협약이 오늘 오후 2시 통영시청에서 열립니다. 어르신 여가 그가 놀이터 프로그램이 오늘 오후 2시 고성군 공공실버주택 휴게마당에서 진행됩니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후원 기탁식이 오늘 오후 2시 양산시청에 마련됩니다. 찾아가는 치매 조기 검진이 오늘 오후 2시 사천시 곤명면 신산마을회관에서 펼쳐집니다. 형평운동 99주년 기념식이 오늘 오후 2시 진주 칠암동 형평운동 기념탑에서 거행됩니다. 남해군이 올해 처음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부부 등의 양육 공백 해소를 위해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남해군은 첫째와 둘째 아동은 본인 부담금의 50%, 셋째 이상은 100%를 지원합니다. 내년 5월 개막하는 하동 세계차 엑스포에 공식 야생차 제품 8종이 선정됐습니다. 공식 인정 상품은 만수가 만든 차와 다시봄차, 감로백차 등이며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엑스포 로고를 활용한 디자인으로 판매할 수 있고 엑스포 임대부스 우선 사용권을 받습니다. 산청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치르던 대포숲 정의송 가요제를 대면 행사로 개최합니다. 산청군은 8월 6일 삼장면 지리상권 사회복지관에서 정의송 가요제를 개최할 계획이며 시상금 인상과 참가곡 제한 폐지, 심사위원 구성 변화 등 진행 방식과 내용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가덕 신공항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가덕 신공항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도 공개될 예정인데 사전 타당성과 경제성 평가 모두 부산시의 추정치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의당 등을 중심으로 가덕 신공항 강행 반대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한정우 창녕군수가 국민의힘 공천에서 배제가 됐다며 조혜진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경선 참여를 요구하는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 창녕군수 선거 경선 후보로 건유관, 김부영 전 도의원, 김춘석 창녕군의원 3명을 발표했고 한 군수는 특정 후보가 공천에 내정됐다는 소문이 현실이 됐다며 지난 토요일 23일부터 단식 농성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산 용마고등학교가 어제 개교 10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지난 3월 기념비 제막, 그제 시민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를 이어갔습니다. 1922년 4월 25일 개교한 마산 공립상업학교는 1951년 마산 상고와 마산 동중으로 분리된 이후 2001년 인문계인 마산 용마고등학교로 교명과 학제를 바꿨고 지금까지 졸업생은 3만 2천여 명에 달합니다. 해양수산부는 마산항과 진해항, 하동항 등 전국 11개 항만 58개 사업장에 항만 근로자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합니다. 이들 항만엔 모두 52억 원을 투입해 충돌과 끼임, 낙상, 추락 방지 시설과 안전구역 확보 등 149건의 안전설비와 장비가 항만 여건에 따라 설치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는 수량과 수질 재해 등 물 관련 업무를 환경부가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맞춰 도내 14개 지방하천의 하천 기본계획을 손질합니다. 대상은 창원 남산천과 인민천, 토월천, 해원천, 진주 정수천, 사천 묵곡천, 양산 용당천, 창녕 도야천, 함양 도북천 등 14개 하천 45.73km입니다.